조회송합니다. 제가 예약한 좌석이 분명히 비즈니스석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자리가 다른 등급으로 바뀌었다고 하셔서요. 혹시 시스템 오류인가요? 손흥민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다. 주변에는 웅성거림이 조금씩 번지고 공항 특유의 분주한 기운 속에서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그가 들고 있는 항공권과 여권을 번갈아 가리키며 게이트 직원에게 차분히 설명하자 직원은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실 처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게이트 직원 구 씨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모니터 속 정보를 대충 짚어가며 마치 다른 항공사 규정을 들이밀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좌석이 왜 승인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상대를 존중하며 질문했다. 그러나 그저 말투만으로도 그 직원이 마치 규정 이상의 무언가를 행사하려는 것 같은 미묘한 적의가 느껴졌다. 지금 자리가 없어졌습.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직원은 그 말을 끝으로 손흥민에게서 시선을 떼었다. 이어 무뚝뚝하게 뒤로 물러서더니 다른 승객에게 다음 분이라고 불렀다. 갑작스러운 무시와 무례함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저도 방금까지 체크인을 제대로 했고 이미 결제까지 완료되어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구 씨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응수했다. 이미 말씀드렸습. 문제가 있으면 규정 확인 후에 서면으로 항의하시죠. 저희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그 순간 게이트 주변이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일부 승객들은 우왕좌왕하며 자신들의 항공권을 재확인했고 어떤 이들은 흥미롭게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지켜보았다. 사람들 사이에선 저 사람 손흥민 맞아? 왜 저렇게 대우받고 있지? 하는 속삭임이 흘렀다.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까요? 문제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혹시라도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직원에게 최대한 공손히 되물었다. 안 된다니까요? 다음에 오세. 지금 비행기는 거의 풀 예약 상태고 우선 저희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구 씨는 다시 한번 차가운 목소리로 손흥민을 밀쳐내듯 말했다. 주변이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걸 느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고 있었다. 구석에는 저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냥 공항 직원이 손님에게 저렇게 해도 되나? 하고 중얼대는 젊은 여성도 있었다. 이거 좀 끝까지 봐야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대응할 수 있지? 분명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거겠지. 근데 저 사람 손흥민 맞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가능한 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속에서 약간의 무력감과 당혹감이 엄습해왔다. 그는 프로 선수로서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변수를 늘 겪어왔지만 이렇게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은 좀처럼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다. 규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때문에 제 좌석이 없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원 구 씨는 고개를 돌리더니 피곤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규정은 규정입니. 자세한 걸 몰라도 돼요. 그냥 이코노미석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다음 비행기를 알아보시든지 선택하세요. 손흥민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뭔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했다. 주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강해졌고 한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저게 말이 돼요? 손님이 사전에 다 결제하고 확인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적반하장이지? 에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저러면 무서워서 포기할 텐데. 어휴, 이건 좀 심하다. 이 공항은 서울 도심과 가까워 해외 축구 선수들도 자주 이용하고 언론의 주목이 많은 곳이었다. 또 다른 탑승 대기줄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거 혹시 기사로도 나올지 몰라. 손흥민이네.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닐 텐데. 매서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지켜보자 하는 표정으로 조금씩 접근해 자연스럽게 작은 원형의 구경꾼 무리를 형성했다. 공항에 울리는 안내 방송과 의자 끼익거리는 소리, 커다란 전광판에 빛이 반사되는 넓은 게이트 공간.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이곳 게이트 앞만은 서로 다른 이유로 발이 묶여 있었다. 누군가는 단지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분노로, 그리고 누군가는 억울함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여성 승객이 옆에 서 있는 지인에게 속삭였다. 나도 구씨한테 한번 혼난 적 있어. 전에 수화물 규정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엄청 무례하게 굴더라니까. 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원래 저 사람 태도가 좀 별로라고 소문났어. 항의하는 사람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잘못 건드리면 더 괴로운 일 생긴다나 봐. 그렇게 각자의 말들이 섞여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게이트 앞 데스크에 다가갔다. 불편 드리는 건 저도 원치 않습하지만 제가 구매한 좌석이 취소되었다면 어떠한 정식 안내나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 씨는 여전히 딱딱한 얼굴로 대꾸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공사 내부 규정상 불가피한 상황이니 그 이상 알려드릴 의무가 없어요. 그때 바로 옆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한 직원, 아마도 구 씨의 동료로 보이는 이 작은 목소리로 참견했다. 구 씨, 일단 승객님께 잠시만 양해를 구하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시스템상 착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구 씨는 옆 직원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주며 작게 속삭였다. 괜히 나서지 마요. 난 사측 규정 지키는 중이니까. 그 말을 들은 옆 직원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러나 이미 주변의 시선이 심상치 않게 집중되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대놓고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듯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이거 정말 이상하네요. 제 표가 왜 사라진 건지. 이상이 있다면 그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다시금 정중하게 요청했다. 원하시면 오늘 비행기 놓치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세요. 구 씨는 여전히 건조하고 단호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젊은 여성 승객이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낮게 분노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정도면 직권남용 아닌가?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옆에 있던 그녀의 친구도 바로 맞장구 쳤다. 이건 인종차별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권력을 남용하는 느낌이야. 게다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이러는 건가?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알겠습. 저도 무조건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행기 출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곤란해질 테니 담당 매니저나 다른 책임자분과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자 구 씨가 다시 한번 날이 선 목소리로 내뱉었다. 제가 책임자나 다름없음. 더 이상 누구 불러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규정이라면 정확히 어떤 항목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야 제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손흥민은 한 박자 쉬고 다시 물었다 하지만 구 씨는 거칠게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바쁘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하면 다른 항공사 알아보세요. 그 순간 옆에서 한 중년 신사가 못 참고 끼어들었다. 직원분,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무례하잖아요. 손님이 이유를 묻는 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자 구 씨가 그 중년 신사를 쳐다보며 반박했다. 이건 제 일임니. 손님은 본인 탑승 절차나 잘 챙기세요. 공항 분위기는 점점 더 살벌해졌다. 손흥민은 이런 대치가 길어지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에게도 폐가 될 것을 걱정하며 최대한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제가 직접 항공사 카운터 쪽으로 가서 재확인을 해보겠습. 그 전에 담당자분이 혹시라도 간단한 서류나 내부 규정을 알려주실 수 있다면. 필요 없다고요. 구 씨는 말을 끊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저건 좀 너무 심한데. 아니 저게 뭐야? 라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어떤 이는 곧장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전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라이브로 방송해야겠다며 휴대폰을 들이댔다. 이 상황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라는 걸 떠나 일반 승객도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맞아. 문제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좌석을 바꾼 데다 설명도 안 해주잖아.
누군가 카메라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러분, 지금 공항 게이트에서 일어나는 황당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 오늘 뭔가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손흥민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음을 직감하고 직접적으로 항공사 매니저를 찾기 위해 이동하려 했다. 그런데 마침 건너편에서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또 다른 직원이 다급한 표정으로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손님, 안녕하세요. 제가 상황 파악을 좀 해보겠습.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직원은 명찰에 박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구씨, 무슨 일입니까? 왜 손님 좌석이 돌연 취소됐다고? 구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간단히 설명하려 했다. 규정 문제입니? 복잡한 얘기 없어요. 비즈니스석이 오버부킹 됐고 먼저 취소해야 할 표가 있으면 취소하면 되죠. 그래도 승객에게 사전 안내가 있어야 했습. 저희 회사 규정이 그렇잖아요. 박 매니저가 급히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손흥민에게 사과의 표정을 지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지금 현재 비즈니스석이 전부 예약 완료 상태인데 뭔가 중복 예약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혹시 구매 영수증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손흥민은 빠르게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에티켓 기록을 열어 보여주었다. 네, 여기 있고 저는 이미 체크인까지 마쳤습. 수화물까지 맡겼고요. 확인해 볼게요, 구씨. 이거 혹시 시스템에 입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 매니저가 재차 묻자 구씨는 고개를 돌리고 대답했다. 어차피 비즈니스석에 자리가 없으니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승객이 이 일을 이해를 못하시니 주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웅성거렸다. 박 매니저는 침착을 유지하려 애쓰며 직접 터치스크린을 조작했다. 그리고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 보니 손님 좌석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1시간 전쯤 의무 다운그레이드 조치가 들어갔네요. 의무 다운그레이드요? 그런 명령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대체 누가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손흥민이 살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러자 박 매니저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밝혔다. 보통은 승객 동의 없이 이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 시스템상으로는 관리자의 강제 조정이 필요한데. 구씨, 이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진 겁니까? 저는 전달받은 대로 처리했을 뿐이에요. 구씨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을 유지했다. 일단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려야겠습.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상부에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박 매니저가 진심 어린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불가능하면 저도 빨리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추어 답했다. 주변인들 사이에서 그래도 박 매니저는 뭔가 진정성 있어 보이네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 좀 바로잡히겠지 라며 안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긴박했고 손흥민도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바로 옆 게이트에서 들려오는 방송 멘트가 더욱 크게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며 박 매니저와 구씨가 나누는 낮은 음성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으려 했다. 구씨, 혹시 개인적인 사유로 이런 조치를 한 건 아닌가요? 제가 문서를 보니 정식 명령이 접수된 기록이 없어요.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저도 윗선에서 연락받고 처리했을 뿐이라니까요. 윗선이라면 누군지 밝히셔야죠. 지시자가 누군데요? 그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해요. 박 매니저는 눈썹을 모으고 잠시 생각하다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어딘가 전화를 걸었다. 네, 팀장님. 박 매니저입니. 지금 여기에 비즈니스석 예약 승객이 임의로 다운그레이드 된 건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예, 저도 잘 압니. 근데 누가 이걸 지시했는지 관련 기록이 없어서요. 그가 전화를 끊기 전까지 주변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손흥민은 별다른 내색 없이 조용히 옆에서 기다렸고 구씨는 팔짱을 낀 채 곁눈질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네. 상황 파악이 끝나면 바로 연락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박 매니저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손흥민에게 사려 깊게 말했다. 아마 10분 내로 답변이 올 것 같다고 합니. 그 사이에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기다릴게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씨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제가 따로 업무가 있어서 이만이라며 뒤로 빠지려 했는데 박 매니저가 그를 불렀다. 구 씨, 잠시만. 이 상황 마무리되기 전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세 승객분께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구 씨는 에휴 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에 주변인이 또 다시 수군거렸다. 항공사 일원으로서 저렇게 대응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비즈니스석이면 돈도 꽤 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다 법적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 어느 중년 여성 승객이 뒤에서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 선수님 맞으시죠? 죄송한데 저희 아이가 축구 팬이라 이건 별개 얘기지만 사인 같은 거 괜찮으시면. 순간적으로 당황한 손흥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 예, 괜찮습. 지금은 좀 상황이 이래서 나중에 정리된 후에 해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 아니,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이 모습을 보던 몇몇 승객들은 순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그래도 선수님은 진짜 대인배다라며 작게 환호했다. 시간이 조금 흘렀고 드디어 박 매니저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팀장님. 아, 그런 거였습니까? 예, 알겠습. 네, 곧 공지해 주시면 저희가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박 매니저가 눈을 들어 손흥민과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지금 회사 측에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 일단 손님께서 원하시면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다음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확보해드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그럼 이번 비행기는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박 매니저도 약간 난처한 얼굴이었다. 현재 탑승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비즈니스석이 비면 바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만약 불가능하다면 별도의 보상과 함께 다른 편 혹은 다른 클래스 승급에 대한 방안이 있을 겁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했다. 다음 경기가 있으니 오늘 비행기는 꼭 타야 하는 상황입니. 이코노미라도 상관은 없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 제가 사측에도 말씀드렸고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거의 참지 못하겠다는 듯 구 씨가 끼어들었다. 이제 됐죠? 어떤 사유든 좌석이 없으니 못 가는 거고 갈 거면 이코노미로 가는 게 맞잖아요. 괜히 문제를 키우지 말고. 박 매니저가 언짢은 표정으로 구 씨를 쳐다보았다. 구 씨,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세. 저희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 정확히 확인해야죠. 게다가 손님께는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고요. 구 씨는 고개를 돌리면서도 계속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떠내. 사람이라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도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구 씨 말대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 다만 사후 조치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구 씨가 손흥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간의 불만이 섞인 톤으로 되물었다. 그쪽은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축구 선수라고 다 특별 대우 받아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은 승객일 뿐이에요. 다만 정당하게 이용권을 구매했으니 부당한 취소가 있으면 이유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거 봐요. 특별 대우 어쩌고는 본인이 아니라 매체들이나 팬들이 부풀리는 거지.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또 한 번 싸늘해졌다. 구 씨가 마치 어차피 유명인이라 과잉 반응하는 것 아니냐 하는 투로 말했기 때문이다. 한편 아까부터 조용히 지켜보던 중년 신사는 한숨을 쉬며 다시 입을 열었다. 문제의 핵심은 유명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항공권을 이미 구입한 사람이 이유 없이 다운그레이드 당했다는 거죠. 게다가 태도 문제도 심각하고요. 젊은 여성 승객도 한마디 거들었다. 공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승객들도 불안해지죠.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대화를 듣던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시를 했다. 맞습. 저는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된 절차를 원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 씨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뾰루퉁한 표정으로 있었다. 그러나 박 매니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는지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네, 그렇습. 우리 항공사의 명예도 걸려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잡겠습. 당장은 이 비행기의 좌석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곧 연락이 올 테니까 손님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 협조 감사합니. 저도 불필요하게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 안내만 잘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승객들은 서서히 진정되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무슨 결말이 날까 하는 궁금증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이 사건이 지금 당장 해결이 되더라도 조용히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서 일어났던 일 많이들 찍고 계시는 것 같던데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렇겠죠. 그래도 문제는 확실히 개선되어야 해요. 어디서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손흥민은 다시 좌석 근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미소 섞인 얼굴로 가까이 와 있는 팬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휴대폰 메신저를 확인했다. 그의 매니저나 팀 동료들로부터 도착한 메시지가 몇 개 있었지만 그는 당장의 상황 해결이 우선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 모였던 일부 구경꾼들은 자신들의 탑승 절차를 밟기 위해 흩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작정인 듯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 약 15분 후 박 매니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그는 곧장 전화를 받았다. 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당장 안내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님, 다행히 이번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취소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 즉시 그 자리를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운그레이드 조치를 발령한 당사자의 기록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부 로그에 이상 접근 기록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손흥민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제 저도 문제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항공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잘 됐다. 라며 환호하는 이도 있었고 당연한 결과지. 대체 이게 뭐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그 순간 구 씨가 뭔가 찝찝한 얼굴로 옆으로 다가왔다. 그럼 저한테 볼 일은 없으시겠네요? 손흥민은 마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 씨에게 섭섭한 감정이 남아있습. 하지만 일단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 제가 바라는 건 다만 이런 일이 또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제 일도 많고 복잡했어요. 나름 사정이 있었다고요. 구 씨는 변명조차 귀찮다는 듯 작게 투덜거렸다. 그럴 수 있습. 그렇지만 승객을 대하는 태도는 회사의 얼굴을 대표하는 일이기도 하니 좀 더 부드럽게 응대하시면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손흥민의 말은 꾸짖음이라기보다는 충고에 가까웠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구 씨는 애매하게 대답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 모습에서 미안함보다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선다는 기색이 조금 더 짙었다. 손님, 이쪽으로 오시면 곧 탑승 수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박 매니저가 직접 탑승권 재발행을 해주며 안내했다. 감사합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손흥민은 한숨 돌리듯 짐을 챙기며 새로운 탑승권을 손에 쥐었다. 이로써 좌석 문제는 해결됐지만 마음 한편에는 본인이 겪은 일이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작게 물었다. 선수님, 나중에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공론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해결되셨지만 평범한 승객이라면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손흥민은 그 질문을 조용히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분은 저도 생각해 볼게요. 아무래도 이런 일이 다신 벌어지지 않도록 항공사 측과 대화가 필요하겠죠.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은 역시 하며 공감했다. 누군가는 그래도 항공사가 유명 선수라서 이렇게라도 해결해 주나 보다. 라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곧 탑승 시간에 맞춰 사람들은 일제히 줄을 서기 시작했고 게이트 안쪽으로 이동하는 승객들이 늘어났다. 손흥민도 서둘러 줄에 합류했다. 그리고 탑승구를 지나면서 박 매니저에게 작게 물었다. 매니저님,
혹시 제가 이 일에 대해 다른 채널로 제안할 수 있을까요? 좌석 배정 과정에서 좀 더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선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박 매니저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결연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이미 실제로 저희 쪽에서도 이런 문제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이 많습. 손님처럼 영향력 있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내부적으로도 추진 동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도 제안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 물론 매니저님과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구해 주시는 게 먼저겠지만요. 저희도 감사하죠.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 저도 후속 조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사이 배경에는 공항 바닥에 굴러다니는 작은 소음과 기내 청소를 알리는 안내 방송 소리가 무심하게 퍼지고 있었다. 승객들은 차례차례 탑승을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스태프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끝낼 분위기는 아니었다. 절차나 규정이 어그러져서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이 항공사를 넘어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 좌석 줄 옆에 아까까지 흥미롭게 상황을 지켜보던 승객 무리 중 몇 명이 작게 대화를 나눴다. 손흥민은 결국 비즈니스석 타게 됐네. 다행이긴 한데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지. 그렇지. 언젠간 또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오늘 일이 계기가 되어 바뀌면 좋겠네. 응. 그리고 저 구씨 같은 사람이 계속 저렇게 행동하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거야. 그들은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비행기에 탑승한 뒤 손흥민은 비즈니스석에 자리를 잡았다. 설렘보다는 약간의 피로가 밀려왔다. 승무원들이 깍듯이 인사를 건네며 사과했지만 그는 괜찮다며 다정한 미소로 받아주었다. 그러나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도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을 쉽게 떨칠 수가 없었다. 이 문제 그냥 넘어가도 될까? 좀 번거롭더라도 직접 나서야 하나? 그는 국제 경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은 체력을 아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결심이 서고 있었다. 분명 이 시스템에는 뭔가 개선할 점이 있구나. 며칠 후 손흥민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항공사 측으로부터 미팅 제안을 받았다. 당시 공항에서 있었던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였다. 손흥민은 흔쾌히 약속을 잡았다. 미팅 장소는 항공사 본사 건물 14층의 작은 회의실이었다. 대형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서울 도심 풍경이 신기했지만 전날까지 해외 경기를 뛰고 온 손흥민에게는 조금은 낯선 풍경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피곤한 내색 없이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손 선수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년의 임원으로 보이는 이가 밝은 미소로 맞았다. 그 뒤에는 박 매니저와 몇몇 직원들이 배석해 있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 제가 제대로 된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겪은 일을 바탕으로 느낀 점이 있어서요. 손흥민은 가방에서 자료 몇 장을 꺼냈다. 우선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 내부 조사를 해보니 누군가 시스템에 부적절하게 접근해서 몇몇 특정 승객 좌석을 임의 조정했다는 정황이 있더군요. 그런데 아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임원은 고개를 숙였다.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봤던 문제는 단지 기술적 해킹이나 내부 접근 이상만이 아니라 직원의 대처 방식도 너무 권위적이었다는 점입니. 탑승객과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었고요. 손흥민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네, 맞습. 저희도 그 점을 크게 반성하고 있습. 사실 그 직원 구 씨는 이미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교육이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옆에서 박 매니저가 덧붙였다. 그리고 손님이었던, 아니 이제 손 선수님께서 겪으신 경험을 듣고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해요. 실제로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셨는지요? 손흥민은 준비한 자료를 천천히 펼쳐 보이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 번째는 좌석을 취소하거나 다운그레이드 할 때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 두 번째는 직원이 규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친절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집중했다. 예상외로 손흥민이 준비해온 자료는 꽤 구체적이었다.
좌석 정보 시스템 개선 방안, 고객에게 실시간 알림을 주는 앱 기능, 오버부킹 시 우선순위 설정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정리되어 있었다. 저는 항공사 사정이나 비용 구조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합니. 하지만 최소한 시스템상의 문제와 직원 응대가 손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임원이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그동안 저희 쪽에서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경험자의 시선에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매니저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사실 그날 있었던 일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다면 우리 내부 개선은 더 느렸을지도 모릅니. 오히려 손 선수님이 차분히 대응해 주신 덕에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차분이라고 하기엔 당시엔 저도 속이 많이 탔습. 그래도 괜히 큰 소리를 내면 주변 승객분들도 불편해질 것 같아 좀 억누른 거죠. 손흥민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래서 더 감사하죠. 사실 유명인이신 만큼 언론이나 SNS에 바로 폭로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화로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임원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느낀 건 단지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승객을 하대하거나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면 재정비하려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 직원분들께서 스트레스나 업무량이 많겠지만 승객이 곤란해질 때마다 최소한의 배려와 설명은 필요하니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1시간가량 이어졌고 각종 아이디어가 오갔다. 손흥민은 본인이 주로 해외를 자주 다니며 경험했던 여러 항공사 사례들도 공유했다. 임원들과 직원들은 꼼꼼히 메모하며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정책 수정안을 만들겠습. 그리고 정식 발표 때 손 선수님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스케줄이 허락한다면요. 임원의 제안에 손흥민은 잠시 고민했다. 사실 경기 일정이 있어서 완전히 확답은 못 드리지만 가능하면 힘이 되고 싶습. 저 역시 개인적인 홍보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미팅은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다. 미팅실 밖으로 나오는 길, 박 매니저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 선수님. 기분 나쁘실 법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힘을 보태주셔서 아님니. 오히려 저야말로 이 문제를 계기로 많은 걸 배웠습.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손흥민은 가벼운 미소로 답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며칠 뒤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1. 좌석 변경 시 반드시 승객 동의 절차 거치기. 2. 규정 설명 의무를 매뉴얼화하고 직원 친절 교육 강화. 심 시스템 보안 강화 및 불법 접근 시 즉각 경고 체계 도입사. 오버부킹 시 상황별 우선순위 공정화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특정 승객의 좌석 변경 사태를 계기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는 사장 명의의 공식 서한도 띄웠다. 보도에서는 특정 승객이 누구인지 직접 밝히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대부분 손흥민을 떠올렸다. 결국 항공사에서 공식 사과도 하고 제도 개선도 시작했대. 그 사건 계기가 컸다더라. 손흥민이 직접 관여해서 정책 바꾼 거네. 대단하다. 인터넷 카페와 SNS에서는 이런 반응이 오갔다. 구체적인 이벤트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미 여러 목격담과 영상들이 온라인에 퍼져 있었고 대중은 손흥민의 차분한 대응과 항공사의 빠른 대처를 동시에 주목했다. 어느 날 공항의 라운지에서 다시 한번 손흥민을 만난 승객들이 있었다. 새롭게 개선된 정책 덕분인지 탑승 절차가 훨씬 투명해지고 직원들도 예전보다 친절해졌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다. 손 선수님,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게이트에서 문제 생겼을 때 저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한 남성이 다가와 수줍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그때 상황 지켜보셨다니. 이젠 혹시 공항 분위기가 나아진 것 같으세요?
손흥민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네, 많이 좋아졌죠. 직원분들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규정 관련 안내도 더 꼼꼼해졌어요. 사실 저는 늘 해외 다니느라 비행기 자주 타는데 이번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또 다른 승객이 끼어들었다. 저도 이 항공사 자주 이용하는데 이번에 매뉴얼 보완하고 이메일 공지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고객 의견 수렴도 한다고 설문조사도 하고. 손흥민은 웃으며 답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그때 저도 많이 당황했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잘못을 계기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짧은 대화를 나누고 손흥민은 다시 자신의 탑승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편안한 비즈니스석을 배정받았고 좌석에 앉자마자 승무원이 다가와 감사의 표시라며 작은 편지를 건넸다. 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개선 방안을 통해 많은 승객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고 들었습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흥민은 쑥스럽게 그 편지를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항공사와 이용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죠.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며 활주로로 이동하자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서서히 움직였다. 마음속엔 뜻밖의 뿌듯함이 차올랐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단순히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상호 대화를 통해 개선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그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분이었다. 얼마 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손흥민에게 물었다. 최근에 항공사에서 정책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직접 관여하신 일인가요?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 제가 겪은 일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항공사와도 대화를 해봤죠. 결국 현실적인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셨네요.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저 혼자 한 건 전혀 아니에요. 항공사 내부 직원분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고 무엇보다 같은 일을 겪으셨던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모여 변화가 가능했던 거죠. 인터뷰 기사는 곧 신문과 온라인 포털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역시 손흥민은 겸손하고 성숙하다라며 호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당시 공항 게이트에서 막무가내로 손흥민을 대했던 구 씨는 어떻게 됐을까? 내부 조사 결과 시스템 접근 기록을 무단으로 주고받은 흔적이 드러났고 그는 사규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문이 항공사 내에 퍼졌다. 구 씨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거나 특정 고객을 겨냥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적어도 다시는 동일한 직책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듯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국면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항공사 측이 구 씨와 면담을 진행했는데 그는 처음엔 억울하다고만 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차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어느 순간 제가 손님에게 너무 무례했고 제 행동이 회사에 큰 해를 끼쳤다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표했다는 것이다. 그는 비록 직무를 잃게 되었지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항공사 내부 교육에 자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마침내 항공사 본사에서 새로운 고객 서비스 정책 발표회를 열기로 한 날이 왔다. 기자들은 대부분 이 자리에 손흥민이 참석할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경기 일정 때문에 직접 오지 못했다. 대신 영상 인터뷰를 통해 메시지를 전해왔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오늘 항공사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고 들었습. 제가 겪었던 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 계기로 더 나은 변화를 이뤄내려는 항공사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 부당함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공정함이 보장되고 회사 내에서 친절한 응대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미습 이런 변화가 단순히 항공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며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 감사합니다. 영상 속 그의 미소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그리고 발표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임원단과 직원들은 공식적인 개선 방안을 선포했고 구체적인 매뉴얼 개정과 보안 강화 절차, CS 교육 강화 등을 선언했다. 다시는 누군가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삼아 항공사 내부 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언에 환호와 찬사가 이어졌다.
발표회가 끝난 후 관계자들은 뿌듯해하며 서로를 격려했고 몇몇 기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한 직원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저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몰랐습. 하지만 손님 한 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모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스태프도 조용히 덧붙였다. 유명인이라 특별 대우해 준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제대로 문제 제기해 주셨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귀 기울였던 거죠.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노력과 항공사 내부의 성찰이 맞물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날의 발표회 소식은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댓글에는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소비자 권리 찾기, 회사 문화 개선에 선례가 되길 등의 지지 의견이 넘쳐났다. 시간이 지나 손흥민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잠시 가족과 시간을 보낸 뒤 다음 훈련지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을 찾았다. 공항 분위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았으나 곳곳에서 바뀐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예컨대 자동 체크인 시스템이 개선되어 실시간 좌석 변경 사항을 알려주고 직원들도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가 여유롭게 라운지 방향으로 걸어가려는 찰나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손 선수님, 잠깐만요. 돌아보니 예전에 그에게 접근해 사인을 부탁했던 그 중년 여성 승객이었다. 아들이 축구팬이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손흥민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정말 죄송해요. 또 이렇게 불쑥 다가와서. 근데 진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요. 제 지인도 얼마 전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이번엔 항공사 측에서 빠르게 해결해 줬대요. 아마 손 선수님 덕분이겠죠. 여성은 눈가가 촉촉해진 차에 고개를 숙였다. 에이, 제가 뭘요? 시스템 자체가 개선된 거죠. 누구 한 명의 힘이라기보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그리고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선수님이 없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준비해온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그때 사인을 못 받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손흥민이 환한 미소로 펜을 받아들었고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살짝 웃음을 지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선수지만 이렇게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흔치 않으니 보기 좋은 장면이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인사를 나눈 뒤 손흥민은 탑승 게이트로 향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좌석에 문제 있나? 라며 조마조마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이미 항공사는 내부 규정을 새로이 정비했고 직원들 역시 승객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강해진 상황이었으니까.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려 할 때 이번에는 또 다른 승무원이 장난스레 물었다. 손님, 이번엔 저희 좌석에 아무 문제 없으시죠? 손흥민은 씩 웃으며 답했다. 네, 전혀 문제 없네요. 오히려 너무 편안해서 조금 민망할 정도예요. 고맙습니다. 승무원도 그 말을 듣고 푸근한 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당연히 손님이 누리셔야 할 권리죠.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 안전한 여행 되세요. 그 짧은 순간의 대화 속에서 불과 얼마 전 겪었던 좌석 취소 사태가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젠 그것이 불쾌한 기억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부당함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꾼 긍정적 경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손흥민은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마음은 편안했지만 동시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작은 다짐이 생겼다.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고 시스템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문제 발생 후에 어떻게 대응하고 개선하느냐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으니 이번 계기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됐다면 좋겠다. 이륙과 함께 몸이 뒤로 살짝 밀려날 때 그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야말로 운동선수로서뿐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보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국내 언론에서는 손흥민 항공사 시스템 개선에 기여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가 실렸다. 그리고 그 기사 말미에는 이런 한 줄이 있었다. 손흥민 선수의 꾸준한 문제 제기와 항공사 측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만나 탑승객 모두가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사례는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귀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아무도 크게 떠벌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SNS에 이런 문구를 남겼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운동이나 시위만이 아니라 일상의 부당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함께 바꾸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모이면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그 글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수많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이 달렸다. 어느 댓글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오늘 나도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조용히 문의를 넣었더니 해결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이젠 나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처럼 일련의 사건이 남긴 울림은 개인의 힘이 불합리한 제도를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곧 일상 곳곳에서 응답을 얻었다. 결국 문제는 한 번의 큰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더 민감해지고 더 단호해지고 더 치밀해진다는 것이다. 손흥민이 원한 것도 바로 그런 변화였다. 항공사 내부에서도 다른 회사에서도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며칠 뒤 어느 축구 팬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손흥민 선수가 겪었던 항공사 좌석 문제, 결국은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작은 일상적 부당함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면 그냥 참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요구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글 많이 퍼뜨려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변화가 빠를 테니까요. 댓글에는 맞아요. 이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지 말고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계속 관심 가져야 해요. 같은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면 좋겠어요. 오늘 힘들었던 분들도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습 우리도 서로 응원하고 필요하면 연대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용자가 올린 댓글이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아직도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많아요. 다음번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도 끝까지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면 좋겠네요. 혹시 또 새로운 소식 알게 되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연대의 움직임이 퍼져나갔다.